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였던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죠. 3박 5일간의 외교 일정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대한 긍정평가도 있고 또 부정평가도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 여쭤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대통령의 모습 보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나토 참석에 대해서 상임적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국내 사회 규범이든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규범이든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 우리에게서 일방적으로 해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향돼야 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은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일정의 또 성격이었던 만큼 또 나토 순방은 이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또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대중 또 대일 이런 외교 관계를 놓고 긍정평가, 부정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일정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씩 주시겠나요?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정적으로 100점을 줘야죠. 100점을 주고 응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통상질서 내지 안보 지원과 관련돼서 어쨌든 정세 판단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세 판단을 한 이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추후에 네.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국론이 분열돼서 구체적인 이제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또 뭐 힘을 안 실어주게 되면 네. 그마저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세 판단이 안보와 통상이 같이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네. 것이고 네. 안보상 신냉전 질서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야당도 다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뭐 인태 지역과 나토 지역이 연대하는 이런 신안보 지역 형성에 대해서는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어느 편을 쓰는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판단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거나 또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100점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안보 상황에서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모호성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경제와 안보가 사실 네. 밀접하게 가기 전 단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흐름을 놓치셨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할이라는 게 경제적 측면하고 예.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하는 측면, 이 지렛대 역할.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네. 우리가 사실은 큰 협력적인 국가예요.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이제 무역 적자가 났다는 게 이번에 오늘 나왔잖아요. 예. 기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녹록치 않은 시장이다. 이게 네. 입증이 된 거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이 협조를 안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북핵 해결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도 안 했고 네. 러시아도 에너지 문제 갖고 사실은 크게 국제적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선택뿐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의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잠정적 100점을 주셨어요. 저는 박 뭐 교수님 어떻게 점수 보십니까? 드리는 것을 좀 유보를 하고 싶어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 이 외교 행위라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 우선의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보면 100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저는 점수를 주지 않는 유보라고 하면 네. 지금의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도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만 계십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점수를 유보하면서 못했다는 0점이 아니고 예. 유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점수를 사실 박하게 주신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저는 왜 좀 근본적으로 박하게 주셨나요? 이 나토라고 하는 군사 조직의 군사 조약의
가셔야 했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 최고의 이제 패권 국가이고 한국의 이제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오라니까 안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안 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과거에는 그럼 미국이 나토라든가 이런 조직에 한국을 초청한 적이 없었을까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 외교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예. 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 가가지고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연설을 하셨어요. 네.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음.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과거에 한반도의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첫 번째 시도됐던 게 육자회담입니다. 육자회담, 다자간 회담이죠, 그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용인된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예.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군사 조직에 갔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예.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의전적인 실수라든가 아쉬움 이런 것들도 저는 외교부에서 봤을 때 이제 최초지 않습니까? 나토의 관계.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예. 예측도 해봅니다. 예, 요약하면 이제 미국에 대한 짝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윤기찬 의원. 국익의 짝사랑이라는 건 없죠. 미국을 우리가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는 것은 동맹국가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 저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뒤늦게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실제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포괄적 동맹이에요. 외교, 군사, 경제 포괄적 동맹이라서 그런 관점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중립국주의를 잇게 되면 사실은 안보적 지형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국주의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물론 안보상 이익도 있지만 이 두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주의를 포기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그 해당 국가의 정상들이 정세 판단한 거죠. 예. 따라서 지금의 정세 판단 입장에서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북핵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우리 기대했죠. 기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였지만 육자회담 이런 것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고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고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북한의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외교 무대였던 유럽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준하는 이런 외교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북핵 해결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결국 북핵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 문제로 북핵 문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로 접근해서 경제 문제로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재든 지원이든 어찌됐든 경제적 측면에서 보려면 유럽과 협력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북핵 해결 문제에도 도움되는 방향의 외교적 행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이 첫 외교 무대였으니까요. 앞으로 이 협력 관계가 어떤 성과를 또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의 기간에 있었던 이모저모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룩 악수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단체 사진을 찍으러 이제 정상들이 모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시선은 좀 다른 데 가 있거나 또 여러 사진들이 또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눈 감은 그 사진을 나토에서 또 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만찬장 인사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는데 눈은 지금 다른 데 맞추고 있죠. 이런 게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의전팀에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게 해주셨는데 나토라는 기구에 네.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나토에 맞는 의전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은 사진이 올라왔다가 한참 있다가 바뀌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사진 결국 나토 교체가 입장에서는 네. 군사적인 또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총괄적인 이 외교적 의전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쓰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뭐 보여지고 저런 부분들에 크게 우리가 뭐 저는 의미를 크게 둘 의미할 필요는 부여는 없다고 보십니까? 생각하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이니까 네. 뭐 제가 뭐 평가할 수는 뭐 없습니다만 저걸 가지고 우리가 무시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보기는 평가할 수는 어렵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전도 참전하고 이러면서 유럽 질서와 좀 별개의 문제로 미국과 예.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토니 블레어를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부시의 푸들이다, 애완견이다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윤기찬 변호사님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제 구별이 어떻고 그다음에 가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냉전 시대라든가 1900년대 초에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네. 이 국제 정치라는 게 전형적인 정치적 현실주의로 국익 우선주의라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다 용인하는 보편적 이론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을 부정해 가지고 지금 가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중국 봉쇄라는 것이 과거처럼 군사 외교적 측면이 아니라 중국이 G2로 올라오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장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 외교가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지고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집중한다면은 저는 이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이게 뭐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한번 학계와 그다음에 우리 이 외교계, 이 정관계 같이 한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가치 규범을 얘기했지만 가치 규범이라는 게 자유, 뭐 인권, 시장 질서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편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다 보니까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에 중국이 들어와라. 그럼 편 먹어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이지 경제적 이해관계나 안보적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명분을 삼아 내세우는 것이지 실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고요. 네. 저 결례 부분은 결례가 있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해보지만 네. 사실 시선을 멀리서 이렇게 맞추고 와요. 오다가 네, 네. 악수하면서 딴 사람을 보는 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등장했는데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많이 보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악수할 사람이 대상이 예.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는 먼저 눈 마주치고 악수할 땐 다른 분을 봐요. 네. 항상 그래 그게 사진이 많이 찍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결례죠, 저거는 결례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반영됐다. 우리 예. 국내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나토 사무국의 저 실수는 실수죠. 이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을 때도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G7인가요? 남아공 네. 대통령 사진도 빠진 적이 있고 심지어 네, 우리 대통령 그랬었죠. 사진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 그 장면들 때문에 국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빠진 적이 나오는 것 있다니까요.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다른 나라 대통령 사진을 빼고 예. 올린 적도 있고요. 그랬었죠. 네, 네. 우리 측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도 빠진 사진을 올린 있었어요.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네. 이런 건 실수고 그리고 우리 뭐 정상회담 갔을 때 사실은 단체 사진 촬영도 못한 적도 있잖아요. 이건 뭐 예. 외교적 실수죠. 자, 그럴 때는 국민으로서 기분 언짢고 하죠. 네. 그러나 이것이 뭐 외교 참사라고 말하기까지는 우리가 예. 너무 의미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바이든 대통령에 대통령- 대한 행보를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따가 발언 기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먼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관심 아닌가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국. 여기는 지금 한국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점점. 예. 너무 잘 만들어요. 예.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일정 동안에 보인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요. 똑같이 첫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점수를,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번 나토 같이 동행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주실지 이번에는 먼저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이 순방과 별개로 네. 개인 활동으로 보신다면 한 80점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제 좀 어떤 여유롭고, 의미에서 예, 80점을 예, 주시나요? 자연스럽게 이 외국에 가서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배우자 외교라는 게 네. 사실은 이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만든 가십이에요.
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이건 뭐 저는 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한국의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추적하고 가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사절이 어떻고 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기사거리일 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평론할 것이 특별히 없다. 뭐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더 그 시간들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외교적 그다음에 관계들 설정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김건희 말씀 여사가 좀 드리고 워낙 싶고요. 국내에서도 대통령 이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저게 국제 정치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소프트 외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외교라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블로이드판에서 만들어낸 예. 그 가십 용어입니다. 예, 윤기찬 쉽지 않다. 위원장님은 자 글쎄요. 일단은 상당히 후한 점수는 주시긴 주셨어요. 원론적인 지적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는 후한데 뒤에 평이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한국의 과거에 이제 영부인들이 외국 가서 네네. 활동하셨던 게 예. 이희호 여사 정도 돼가지고 실제로 국제적인 명사로서 예.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영부인 외교가 가능한 여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호 여사의 사례를 이제 이희호 여사가 들어주셨으니까요. 패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권이라든가 흔히 하는 외교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그렇게 더 발전하면 좋겠죠. 네. 예, 윤기찬 의원님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점수 매기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은 배우자 외교라는 단어를 썼지만 배우자가 이미지에 따라서는 또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미지 네. 차원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예, 특별히 국가 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외교적 현장에 나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어쨌든 지금 행보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고 상당히 좀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태극기 배지는 뭐 애국심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저는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표 우리 역할을 할 수 어디 있었다. 명찰 같은. 예. 그래서 저는 센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어쨌든 저 데뷔 무대 치고는 되게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할 때 장면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국길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귀국하는 길에 마중을 나와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관련해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좀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거를 좀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에 뭐 가서 좀 인위적으로 볼 수 있는 환송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했다까지가 제가 들은 공식 통보입니다.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어떤 허례허식을 좀 멀리하는 모습 보이시겠다는데 저는 네. 오히려 거기에 부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 가는 거고.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이제 해외 방문이었다 보니까 여당 대표가 처음에 배웅을 하지 않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하필 그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분이 이제 그날은 갔기 때문에 이제 또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공항에 나오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대로 여러 가지 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귀국할 때 해당 장소에 나간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보기 좋고 네.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어쨌든 미리 사전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깜짝 뭐 9시 오전 방문이었어요? 9시에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하대요. 네. 근데 어쨌든 나가서 당 대표가 고생하고 온 대통령과 저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고요. 네. 저기에 더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누구 책임이다라고 하기 전에 네. 저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죠. 처음에. 그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누가 본인을 고립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본인이 고립돼 가는 것은 본인의 지도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본인을 돌아보고 왜 내가 이렇게 고립될까? 고립된 게 사실이라면 아니 누가 누구를 고립시킬 땐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어쨌든 현상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본인한테 일단 찾아보는 모습이 네. 저는 대표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지도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 탓이다 그러면 남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이 또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네. 그럼 더욱더 외로워지고 그럼 여당이 사실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옳고 그르고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상에 집중해서 그 현상을 초래한 것이 네. 최고 어른이 당대표 아니겠어요? 네. 그럼 최고 어른이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 내 책임이다.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면 저는 상당히 당내 분란이 수습되고 좋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고요. 또 귀국길에 갔을 때는 이거 윤리에 앞두고 윤심에 기다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애를 하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윤리가 사실은 구성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적대적으로 된 상황들은 대통령이 되면서 윤심이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저는 뭐 작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상납 의혹이라는 것 자체, 네. 그다음에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흑화될 수 있다. 그리고 윤핵관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면 이거 큰 문제다. 이거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말에 비수를 담으로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심기를 네.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과 윤핵관의 생각은 지금 다르다 이렇게 인식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아니 같다면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이준석 대표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핵관들이 본인을 공격하면은 그 뒤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본인이 가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이거 사실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좀 위기를 자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 사생활에 의해서 생겨난 의혹들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윤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자제하고 겸손한 자세로 있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좀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 네. 아닌가 그런 이준석 생각이 드네요.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성민 그 의원, 그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었죠. 박 의원이 그만둔 것도 뭔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걸까요? 그 현상은 어떻게 저는 보고 뭐 계십니까? 당연히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을 그만둔 것도 정치적 의미를 예.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참 케어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라는 뭐 신호로 저는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러면 관계가 왔다면 이 공항에 이제 마지막에 귀국할 때 나가서 몇 초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액션들은 이제 더 이상 뭔가의 뭐-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요. 두 분의 관계가 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당대표와 후보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이야기처럼 국가 서열 문제에서 예. 완전히 밑에 있는 예, 예. 사람인 것도 사실인 거고요. 네. 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자초했다. 참 안타깝네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예. 뭐 강을 건널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행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지도력 문제예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 당원이 징계 이후에 회부됐다고 쳐봐요. 그거하고 당대표가 회부된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보고자 하고 달리 취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정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준석 당대표께서 저렇게 보는 한 그러면 이 갈등 계속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둔 이유가 누가 네.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겠어요? 힘드니까 그만뒀겠죠. 그 힘듦을 제공한 게 누구겠어요? 뭐 윤핵관일 수도 있다고 당대표 말들 그럴 수도 있죠.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당대표일 수도 있는 거죠.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하라고 어쨌든 비서실장이 됐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뭐 주문을 이행 못해서 그만뒀겠어요? 당대표 사이에 가교 역할을 못한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당대표가 박성민 비서실장의 윗사람이잖아요. 그 윗사람을 잘못 모셨는데 네. 그 잘못 모셨을 때 누구 책임이겠어요? 윗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갖다가 저는 이준석 당대표한테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네. 본인 내 책임이다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지만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전부 다 외부 책임이고 다른 사람 책임이고 하게 되면 네. 과연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리 결정 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자진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사퇴로 보세요? 이 분란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지도력을 회복할 예. 생각이 없으면 자진 사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 지도력을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네.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 그럼 그러면 윤리위의 박지원 결정 정부장관 자체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적대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윤리위의 결정이 아직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징계 개시 결정이 예. 됐을 뿐이지 징계 절차가 예. 징계 결정이 안 난 거거든요.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박 교수님께서도 자진 사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당 예. 신주류들이 바라는 게 자진 사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억울할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총체적으로 이준석 예. 대표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사과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것을 표명해서 네. 예. 좀 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네. 짚어볼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내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